이것도 돼요? 이것도 돼요?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좀 정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? 잠깐만. 안녕하세요.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의 로다마니온 부산점 조현기 원장입니다. 홍대점 정상호 원장입니다. 수원점 이상엽 원장입니다. 원장님 두 분 모시고 약간 난장 토론 비슷하게 할 건데 원장님 흉터 세살침으로 다 치료돼요? 돼요 안 돼요? 기침으로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다 되면 뭐 부자 됐겠죠, 그죠? 그쵸. 뭐 사실 세살침만으로 흉터를 모두 다 치료한다 그러면 노벨 의학상 받았을 거예요.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. 뭐 우선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? 어떤 흉터들은 조금 그래도 이게 효과적이다.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서 한 스쿱으로 쑥 판 흉터,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누구보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파였는데 내 눈에 좀 잘 띈다. 이제 이런 스타일 흉터들이 좀 자신이 있죠. 그게 뭐 수두 때문에 생겼던 아니면 여드름 때문에 생겼던 그런 것들이 좀 자신이 있고, 근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사실은 좀 난치성이라고 봅니다. 그렇죠? 네, 맞아요. 나는 흉터가 사실 눈에 크게 띄지도 않고 점처럼 작으니까 이거는 몇 번 안 하면 금방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, 사실은 그 반대죠. 크면 클수록 치료는 더 잘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치료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쨌든 세살침이 페인 흉터에는 어쨌든 효과가 있다. 큰 아트로피스카가 조금 더 잘 된다. 그렇죠. 조금 작을수록 조금 더 뛸 수 있다. 이 정도로 순화를 해서 얘기를 갈게요. 그렇죠. 환자들이 사실 흉터라고 생각한 건 페인 것만 있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구분 못하지. 이 높낮이, 패였냐, 튀어나왔냐, 그 다음 색깔, 붉냐, 갈색이냐, 표면, 질감, 뭐가 좀 뭔가 달라. 질감이 달라. 비닐 같은 느낌도 네, 있고. 약간 높낮이에 있어서 페인 거는 세살침으로 치료가 가능한데, 그럼 이제 튀어나온 거 요거는 될까요? 사실 비유성 흉터라고 하죠. 켈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새살침 치료는 말 그대로 새살을 만들어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을 때 새살을 만들면 더 커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켈로이드에는 새살침 치료가 적합하지 않습니다. 소순 부분을 침으로 자극을 주면 약간 피부에 유착이 풀어져서 가라앉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원하는 분들한테 한번 시도해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한 20%에서 30% 정도는 소순 피부들이 좀 가라앉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게 만약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피부에 침을 찔러서 피부에 이제 유착이 좀 풀어져 가지고 풍선에 약간 바람 빼는 느낌, 그런 식으로는 해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맞아요. 사실 이제 켈로이드 비유성 반응의 기본적인 이제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는 게 CO2 레이저로 인한 피놀류법. 튀어나온 것에 퐁퐁퐁퐁퐁 어쨌든 레이저를 깊게 쏴서 이게 유착이 풀어지게 만들어주는 건데,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한다라는 그렇죠. 개념이라고 좀 볼 네.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 또 이제 저도 쓰지만 532 롱플러스 같은 레이저, 혈관 레이저죠, 일종의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유착을 풀어주는 경우들도 있고, 사실 그러니까 세살침으로 하기에는 뭐 될 수도 있지만 1차 선택지가 있으니까 다른 치료법을 먼저 해보고, 저희 쪽 한기에서도 뭐 연어약침이라고 하는 연어의 PDRN 성분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약침들이 좀 나와서 PDRN 성분이 이제 비유성 반응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도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세살침은 안 된다. 어쨌든 세살침은 안 된다. 그렇죠. 일반적으로 되지는 아니고. 않는다. 그렇죠. 네, 라고 보시면 되고,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제 피놀류법이 아니니까 그렇죠. 일반적으로 세살침 하듯이 하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. 그럴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색깔, 빨간 거, 검은 거. 빨간 거랑 검은 거는 약간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. 약간 검은 거 뭐 갈색 같은 계열은 색소가 좀 침착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. 근데 이제 빨간 거는 피부 밑에 어떻게 보면 혈관이 좀 도드라져 있다? 그러니까 혈관에 혈액이 몰리면 피부는 더 빨개지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,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침 자극이 어쨌든 가해지면은 뭐 더 붉어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, 이것도 가끔 여드름 흉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흉터는 피부가 빨갛고 파여 있거든요. 이분이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붉은기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?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냥 붉은기가 잠깐만. 저는 솔직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항상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재생이 잘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
수도 있다. 저도 가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죠, 이렇게, 맞잖아요, 이렇게 그런 거. 세살침을 하면 출혈이 많이 일어나고 네. 하여튼 염증이 많이 고여 있는 곳에 출혈이 많이 일어나면 염증이 좀 줄잖아요. 그러니까 홍반이라고 하는 게 염증과 혈관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염증이 좀 줄어들면서 아 이게 좀 붉은 게 조금 그래도 가라앉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하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뭐 붉은 걸 치료하기 위해 세살침을 하진 않으니까 저희가. 그렇죠. 오히려 네. 사실 세살침으로 인해 붉은기가 조금 더 생기는 면은 있죠.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 없어지기는 하지만 1차적인 치료는 아무래도 혈관 레이저가 적합하겠죠. 빨간 건, 검은 거는 이제 색소 레이저. 좋은 기계들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. 그 다음에는 이제 질감. 표피가 이제 좀 약간 우리는 섬유화됐다고 표현을 하죠. 하얀 흉터라고 그렇죠. 표현하더라고요. 네, 하얗게 되고 약간 탈색소가 진행이 되어 있는, 그리고 표피도 약간 좀 더 얇아져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,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새살찜 치료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. 그 목적으로 새살침 치료를 받는 분들은 없는데 얼굴에 뭐 파인 흉터만 있고 무조건 그렇죠. 뭐 네. 튀어나온 흉터만, 비유성 흉터만 있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.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부가 치료가 좀 되면은 이제 새살침으로 이것도 돼요? 이것도 돼요?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죠. 이런 방법은 있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. 어차피 치료하는 김에. 네. 맞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결론은 새살침은 사실 페인 흉터에 가장 특화된 치료법이다 라고 지금 보면 되겠네요. 그렇죠. 뭐 그 결론은 뭐 모든 사람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살침이 어느 흉터에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.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, 원장님들? 제 경험상 환자분들은 피부가 파였는지 붉은지 튀어나오는지 그냥 다 하나의 흉터로 보는 거지 그렇게 딱 구분져서는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시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지파침도 있고 뭐 시오트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약침도 해서 병행할 수 있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으니까 뭐 사실 뭐 새살침만으로 모든 걸 치료한다 이 불가능한 일이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급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. 다 할 수 있어요. 그래도 어떻게든 나아집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제 원장님 두 분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